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 도입된 새 출발기금. 도입 당시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채무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실상은 달랐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A씨. 이 기금을 통해 빚 3억 3천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변제 가능률이 100%가 넘어도 원금을 최소 60% 이상 감면해 주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원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1,900여 명. 감면 액수는 8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상자산을 4억여 원 보유하면서 채무를 감면받거나 신청 직전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 빚 탕감을 받는 악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적 보증 제도에 대한 감사를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도 부실했습니다. 킹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가운데 10%가 넘는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였고 실태를 파악하고도 25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새 출발기금 부담감면 혜택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무단 점유와 연체 채권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10여 명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나아졌지만 국민 다수가 여전히 양극화로 힘들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일 불평등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뭐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특히 금융 문제는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가 대신 개인이 부채를 부담했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그 밭이 묵은 밭 건물을 좀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10%를 넘는 현실도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나요. 이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서민금융 강화를 통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은 7년 이상 밀려있는 원금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입니다. 기금이 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싸게 매입한 뒤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빚 탕감이나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은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능력 상실자로 분류돼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분할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됩니다. 새도약 기금의 혜택을 받을 국민은 11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이 못 갚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는 총 16조여 원으로 예상됩니다. 새도약 기금은 국민 개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이 금융권에서 정보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한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 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이 3년간 지원됩니다. 또 이미 채무 조정 중인 경우 저리 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채권 소멸 시효를 바꿔서 장기 연체자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 등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79%, 지난해엔 1.67%, 배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도 개선 기미는 없습니다. 코로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채무 조정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첫째, 장기 연체 빚 소각. 7년 이상 밀린 5천만 원 이하 대출금을 탕감합니다. 개인 113만여 명이 못 갚은 빚 16조 원이 대상인데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새로 설치해 상환 능력에 따라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한 1, 2% 정도 되어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된 코로나 기간 채무엔 현행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구제 결정이 나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달까지 영업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힘들어서 빚을 얻었는데 정부에서 갚아주면은 다시 이제 열심히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빚 갚으면 손해라는 불만도 감안합니다.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을 허용해주고 이자 1%포인트 지원 또는 우대금리 2.7%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개인 채무 조정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